내가 편지를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런데 나는 이제 편지를 어떻게 해서 쓴지, 어떻게 한지 그런 것을 모르게 내 이제 입에 닿은 말대로 내가 이름을 써봤어. 막내딸 미정아, 서울에 비가 많이 왔다는데 너그 집은 별탈 없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이 엄마는 아버지랑 잘 있다.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인다. 나는 진짜 내가 이것을 내가 지어서 이라고 글씨를 이라고 쓴 것이 진짜 뿌듯해요. 남도의 어느 산자락 아담한 마을이 있습니다. 봄이 막 문지방을 넘어오던 때 4월의 어느 날이지요. 겨우내 얼었던 땅도 누군가를 품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종자 난 대로만, 종자 남은 대로만 숨고는 지금은 요놈을 숨고 이것이 이것보다 두불 강낭콩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요놈을 숨고 모질한 놈이 나도 불고 다른 거 여름에 하고 옥수수는 내가 어저께 좀 숨어놨어요. 좀. 이놈은 벌추답이고 또 놈이 여기서 안 살게. 여든의 금순 할머니는 올해도 역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일이란 해가 뜨고 지는 일처럼 평생 똑같습니다. 아픈 무릎 대신 전동차 바퀴가 돌아가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지요. 선물 받았어요. 우리 사와한테. 작년에 사주시더라고. 딸 6. 예. 7남매. 딸 6에 아드님 1분. 예. 7남매가 떠난 둥지는 또 다른 자식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겠어? 농한기가 시방 농번기가 아니라 뭐 틀에 이왕 수들이도 바쁘고 저 뭐 할 일이 없고. 어머님 아버님 손 되게 많이 닮으셨어. 그랬어요. 네. 저 부부는 닮답다. 이 양반은 22. 나는 19. 3살 사이여요. 19에 내가 결혼했어요. 22살 먹고. 19 나이에 금순 할머니는 10남매의 맏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지나온 길이 아슬아합니다. 금순 할머니의 낡은 마당엔 100발의 청년이 남았습니다. 뒤로 불러. 저쪽으로 못 들어가게. 저쪽으로 못 들어가. 그래도 뭐라. 엊그제 태어난 송아지는 세상이 궁금한가 봅니다. 툭하면 문 밖을 나서죠. 이거 알아서 어머니 전문게. 사람 마냥 지가 찾아내는 게 영화이 무거워. 요새는 소도 하도 많이 키니까 내가 저 적어놓은 숫자요.
그 100마리지 뭐 50마리 보통 7, 80마리 미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는 이제 늙게 소도 많이 못 먹이고 아싸리 말해서 심심소일로죠. 할아버지의 경운기가 봄 채비를 시작합니다. 내 작업장이 여기요. 어떡할 데가 없으니까. 저 뭐지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당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 우리 또래가 없으니까 가기가 싫고 안 가버려. 이걸 해서 또 밥도 맛있고 잠도 맛있고 운동도 되고 너무 밥이 안 들어가. 봄이 되면 밥맛이 오릅니다. 할아버지에게 농사란 유일한 취미이자 일종의 심심소일이지요. 요새 뭐 편지 쓸 일이 있어야죠. 요새 전화가 있는데 옛날에는 전부 편지로 서로 안내하고 그랬는데 시방은 니들 저 전화통이면 바로 늙은이 아니야 공부해갖고 못할 거예요. 이제 심심소일로 이제 함께 이제 내두지. 나이 들고 보니 심심소일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아내와는 취향이 다를 뿐인데요. 항동마을의 할머니들이 회관으로 모여듭니다. 그럼 안 돼요. 언니들은 계속 해야 돼. 나 이제 밥 올 거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할머니들에겐 심심치 않은 일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45쪽에서 우리 선생님이 마을로 직접 찾아와서 가르쳐주는 한글 학교입니다. 이 애하고 이 애가 나왔어요. 요거는 따로 금순 할머니가 이 학교에 다닌 지는 3년째. 3학년 청춘반입니다. 몇 자예요? 나 머리 가야 되는데. 괜찮아. 여가도 좋지. 이렇게 바로 보게. 보이는 데가 더 좋아. 너무 막 소리를 많이 내시면 다른 사람이 잘 못 들으니까 자 2번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어디가 나와요 예자가? 학교에. 이름 석자도 힘들었던 할머니들이 어느새 받아쓰기를 척척 해냅니다. 한글을 배웁니다. 자, 어디가 예자가 들어갈까요? 자, 안에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안에 노래 대나무 재미 새벽 채소. 언니 어머니 안에 아자에 받침 없어요. 안에 집사람. 대나무 쓰라고? 대나무. 그거 쎄짜요? 아이가 이해하겠지. 새벽씩 나오시저 쎄짜요? 재미? 그다음에 하나 더 써야 돼. 이 재미있는 걸 이제야 알아갑니다. 그네 레몬 대우다. 자 날개. 날개가 달려서 하늘을 좀 날아갔으면 좋겠어. 시보야 밝은 둥근 달이 둥실둥실둥실 떠오며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렁울렁울렁거리네. 글을 배우고 나니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평생 써오던 말들이 비로소 글자가 되었거든요. 사장님한테 올리시오. 우리 어머님들 그때 배워야 할 연령대는 많이 못 학교 입학해놓고도 애기 봐야 되니까 못 다니고 또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산골에 있다 보니까 학교를 뭐 4가를 4개를 건너서 가야 되니까 못 가고. 그치? 그치? 손이 안 꼬여. 해봐. 이거 해봐.
구남매 중에서 내가 제일 뭐지요. 동생들이 많이가 곽주를 못 댕겼는게 애로서 동생들 업어서 키라고 학교를 못 댕겼어. 어머니가 예, 그렇게 이제 피하지. 이 가방 갖고 예, 왔다 갔다 하시면은 학교 다니는 것 같으세요? 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써대. 일생을 두고 내려놓지 못한 바람. 그 바람을 이룬다는 건 참 가슴 벅찬 일입니다. 지나온 길은 굽이굽이 거칠었지요. 지금 이 순간 내외가 무탈하니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올 때 46에 왔어요. 네, 그래갖고 조그만 집이요. 오막살이. 그러니까는 그 집을 헐고 우리가 지었어요. 요 우리 내가 주어진 분이 집에 자빠져. 누가 어떤 놈 살았고 또 살러 올 놈이 없어. 이 젓갈이 뚝 담아졌을까? 고추장 담아놨을까? 우리 말도 빈집이야. 꽉 찼어, 꽉 찼어. 내가 그래서 또 10남매의 만며느리였던 금순 할머니는 한때 25 대식구에 삼시세끼를 해내야 했답니다. 옷에도 그러고 내 마음을 누구는 다 몰라. 자석들도 다 몰라. 하나도 내가 구구절절 말을 내가 안 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영감이 뭐라고 한 줄 아요. 그러게 자네 때는 다 고생했다네. 시집 온 게 우리 막둥이 새아재가 그날이 3일입디다. 생후 3일. 예, 나서 우리 새아재 그놈 낳았는데 그 이듬 아기를 낳아서 딸 안 낳았어. 또 딸 안 낳아 내가 또 낳았어. 같이 새아재라고 같이 건데 우리 시엄니가 또 딸을 또 안 낳았어. 또 안 낳았어.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 어떻게 살았겠어. 농사일은 고되고 시집살이는 모질었죠. 젖이 모자라는 시어머니의 목까지 시동생 셋을 먹여야 했습니다. 7남매의 시동생까지 열을 기른 셈이지요. 같이 애기를 낳게 할머니가 애기를 봐줘야 하는데 같이 낳는데도 할머니가 우리가 선지 저 죽었어? 무슨 힘으로 그 시간을 견뎠나 싶지만 용케도 고갯길을 넘어와 여든의 만학도가 되었습니다. 숙제 해놨는데 또 한일하고 또 하셨는데 또 하셔? 예, 여기 해놨어요. 내가 나 일하고 공부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나고 일하고 없어서 숙제 2번 찾으라 해. 연필을 잡았다 하면은 금순 할머니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집에서도 잠 안 자요. 이렇게 공부하니 하고 그러니까 책 써서 저 하나 담아놨어. 그 모텔라 가더라고. 우리 아그들이 언제나 내 안경 밟은데. 이놈은 내가 산 공책 많이 사놨지. 학교 다니기 전부터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 공책 이런 것은 쓴 것이고 이런 신문은 이런 잡지며 동화책이며 글자를 보면 홀린 듯이 따라 써봅니다. 농협에서 달력 나온 달력이 제일 좋아. 그림이 안 비치니까. 한자 알아봅시다.
즐거웠던 수업 시간, 사랑하는 달력 종이에 한 줄 한 줄 눌러쓴 모양이 꿋꿋하게 버텨온 금순 할머니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모아놓은 것들 따님들이나 아드님한테도 보여주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도 안 보여주셨어요? 어렵게 진짜 어렵소이.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늙어서 글씨를 어디다 쓰고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택배 붙일 때 반듯한 글씨 쓰고 싶어. 언제든지 그게 내 소원이야. 그저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 주소 한 줄은 내 손으로 써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우리 여기서 집 겁나 컸을 때 하나 소리야 우리 칠남매가 모였습니다. 어머니의 고생한 세월을 아는 덕이겠지요. 칠남매 모두 억척스레 자리를 잡았고 우애도 그만입니다. 얘가 엄마 봐. 콩도 많이 더 심어놨네 엄마가. 올해까지만 엄마 아빠 농사 지으신다 했어. 다음에는 농사 안 지신다 하니까 올해까지 우리가 열심히 도와. 농사 안 지을 수가 없어. 일이라는 게 항상 눈에 보이는데 일 안 할 수가 있나. 시골 살면. 우리는 물질적으로 한 푼, 두 푼, 뭐 용돈 몇 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엄마한테 갖다 먹은 게 더 많아. 그지?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자식은 어머니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딱 맞네. 우리 엄마가 그걸 모르셔도 저 비루푸대 있잖아요. 이만큼만 뜯어갖고 거기다 글을 써갖고 예전에 정의로 된 비루푸대. 그러니까 비루푸대. 그를 뜯어갖고 우리를 나를 때려가면서 비 오는 날이면 시집살을 하시면서도 그거를 나를 때리면서 공부를 가르쳐갖고 지금 내가 공부를 해요. 엄마한테 배워서. 엄마는 항상 그 공부하는 모습만 저는 봐왔기 때문에 그게 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네. 항상 그런 거 봤기 때문에. 멋지시죠? 저도 50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통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 엄마랑 통화를 하면 다른 어르신들보다 좀 진취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재테크는 이렇게 하고 요즘 공부는 이렇게 하고 어디를 나갔더니 무슨 얘기를 했고. 여든을 넘긴 어머니는 여전히 태산같이 높습니다. 지금 산 저쪽에 가면 그 밭이 있어요. 그럼 아빠가 선수 다 이루셔가지고 거기다가 고추 심고 할 때 엄마가 저한테 그 노래를 하나 가르쳐준 노래가 있는데 나훈아 노래였는데 그 생각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 생각하니까 아마 밤 내쉬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생각이 나네. 나는 엄마가 이제는 자식들한테 미안한 감정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애 키우면서 얼마 안 됐지만 제일 막내여서 얼마 안 됐지만 막 그 속 썩여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나는 얘기 안 할래. 네. 아니 얘기하면은 칠남매 중에 아니, 하나잖아. 엄마 얘기하면은 괜히 서글퍼지고 뭐 그러니까 좀 안 할라게. 남자는 할래. 딱딱해서 잘 못해 그런 거. 항상 가슴에 담아놓지. 아들은 가슴에 담아둘 게 많지요. 더구나 위로 셋, 아래로 셋. 딸부잣집의 외아들 자리가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삼복 더위가 이어지는 동안 할아버지의 하루는 두어 시간 당겨집니다. 고지 쳐내요, 고지. 아정마디 이렇게 쳐내는 거. 내 직업이에요, 직업. 사료값이 올라 소 키우는 재미가 예전만은 못하지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지금껏 외양간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몇 마리 안 되지만 된 마리로 되지만은 그 통장하고 똑같아. 실제 통장보다 빠르다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소 가져가려고 그러면 도착 씌워주고 갖고 왔어. 조석으로 몸을 놀릴 핑계가 되니 그 또한 고마운 일입니다. 농부의 출퇴근 시간은 하늘이 정합니다. 뙤약볕을 피하려면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하루 일의 절반을 해내야 하지요. 하늘을 모시고 하는 일,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농촌 시골 취업은 야무자시고 뭐. 해가 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을 할 만합니다. 올 여름 무더위에 화를 당한 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름이 갈수록 무더워지는 탓에 밭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당도하면 4시 반은 됐을 것이에요. 고치밭에 아주 고치 달라고 온 게는 합디다. 그러니까 고치가 배인게 땄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1~2시에 나와 손전등을 켜고 고추를 딴 것도 여러 날이랍니다. 아이고, 안 무서워요? 지금은 무서운 것이라고는 없지 않고 밤에 강진도 걸어가라고 하면 잘 걸어가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먹고 사람이 늙으면 그러고 손이 커. 할아버지가 논에 물을 대고는 3번째 일터로 옮깁니다. 밥맛 좋자고 하는 농사일, 막상 하자고 들면 고되지요. 이거 나도 너무 10년 먹었을까? 머슴살이 생기기라면 젊은이들 다 고된 게뭐 할 말 없어. 일하면서 젊은 세상 어찌게 올해가 마지막이다 하면서도 지난해보다 고추를 더 많이 심었습니다. 점심 해를 넘기고 내외가 다시 밭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루 일에 남은 절반이 시작되지요. 엄마! 조심히 온나. 깨끗성에 뜨신지. 어찌 않냐? 깨 비워주러. 얼른 비워라 그러면. 걔가 다 익어버렸구만. 내가 아이스크림 뭐라 간지 않냐? 우와, 아빠가 나한테. 몇 개도 안 좋구만 이쪽에는. 읍내에서 방앗간을 하는 셋째 딸이 일손을 보태러 왔습니다. 딸도 반갑고 얼음 과자는 더 반갑습니다. 딸은 고생한다고 큰 며느리를 안 보낸다고 엄마 거도 안 하고 막둥이한테 나를 실리고 보낸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세상에 하루 만에 약혼한 사람이 어딨단가, 그죠? 데리고 가갖고. 그래서 내가 졌잖아. 그날 보고서는 마음에 드셨어, 안 드셨어? 말로는 못하지. 안 들었는 척. 하다 쬐끔해서. 막내 아들이라는 거 하나로 사위가 됐다는 바로 이분. 사실 어느 한 구석 버릴 게 없는 사위랍니다. 수시로 드나들며 내외를 챙기는 그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딸을 여울 때는 그래도 좀 아무리 좀 저기 해도 좀 그 부모 입장에서는 좀 못 미치대 욕심에. 예. 그런 저기에서 반대했던 거지 꼭 그렇게 뭐 심하게 반대하고 그러진 않았어. 그랬으니까 첫날 그 시험 보고 바로 점심 먹고 약혼했지. 신혼여행 가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네는 우리 어머님을 사랑하고 나는 장인 장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반대로 제기를 하셔, 생각을 하셔. 한낮에 엄마 일하지 마 이제. 응? 한낮 일하지 말라고. 12시 전에는 엄마는 밭에 있으면 상가시라 죽겠어. 내다 보면 어찌 더운지 죽도 안 하고. 자식은 어머니가 걱정이고 어머니는 자식에게 짐이 될까 걱정이지요. 뭐 이렇게 많이 주고요. 왔다 내일모레 죽을 거인지 뭐든 걸러들어서 내일모레 죽을 거인지 뭐 있어. 아빠 앞으로 20년이 같이 좀 쉬어. 요즘 잘 피했으더라. 내일모레 죽을 거인지. 아버지 어깨에 올려진 짐을 이제 그만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늘도 기꺼이 그 짐을 지고 가십니다. 어둠이 깔리고서야 겨우 한낮의 열기가 누그러집니다. 저녁을 물린 밥상은 곧장 책상이 됩니다. 9시가 될 때 한글 학교의 숙제가 일기 쓰기랍니다. 선생님이 이렇게만 쓰면 된단가. 새벽에부터 저녁에 올 때까지 그것을 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될까 그래서 여기까지 썼어. 내가 여기까지 쓰고 이제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씌워볼게. 아직도 까마득하니 멀었네. 8일 수요일 오늘은 4시 45분에 밭에 가서 채소의 밭에 물을 주고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따기 시작했다. 그때 셋째 딸이 와서 고추를 따고 우리 영감님이 오셔서 같이 참깨를 베셨다. 하루를 꼼꼼하게 적다 보니 문장이 늘어갑니다. 어쩌면 편지도 도전해볼 만하겠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폭염이 이어집니다. 애면 글면 챙겨야 할 일도 많아지지요. 여가 내 이렇게 전답 있는 게 여기 오면 여기하고 여기 오면 여기하고 나도 당신들만아 바쁘요. 상추지 차리고 밥 해라잉. 지난해 큰 수술을 한 둘째 딸이 얼마 전부터 집에 와서 지냅니다.
안 되는 것도 많이 해보겠어요. 지금. 이제 양반다도 안 되는 것도 양반다로 같아야 돼. 집안일을 안 하니까. 운동만 하고 누웠다가 이렇게 뭘 안 하고 무거운 거 안 들고 다니고. 그만해 이제. 응? 야, 그만해. 사위가 너무 일찍 허망하게 가버렸지요. 홀로 삼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한 탓인지 딸이 병을 얻은 모양입니다. 해보게가지고 이제 나 아빠가 나가 살아야 돼. 언제까지 내가 부모 밑에서 의지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나가 살아야 돼. 그래 엄마도 마음 편하고 나도 편하고. 인근에 따로 집을 얻어 손을 보는 중인데 곧 수리가 끝난다는군요. 이런 데서 일하러 가니까 내가 못하게 일하려면 싸게 나가라게요. 그래서 너는 그 집 고쳐서 살기 전에는 엄마 마음이요 그것이. 돈 10원 하나도 나한테도 안 쓰지 마라. 너한테도 쓰지 말아게요. 그러고 내가 집을 다 고쳐놓고는 네가 돈이 있어서 뭉탱이 돈도 줘도 그때는 내가 받아마.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혼자 된 딸이 제 자식들을 키운다고 아등바등한 세월이 20년입니다. 어머니는 한시도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지요. 우리 딸이 옥수수 깡패기 뻥튀기 사러 간다고 하네. 뻥튀기를 사려면 읍내 5일장에 나가야 합니다. 예, 잘 갔다 올게요. 어머니와 딸이 모처럼 나들이를 나섭니다. 좋아 죽겠는 거이네 아주. 노래 한번 불러봐. 아 잊어버려. 뭐 잊어버려서 못해. 어따 저 새끼 우리 깐난이 짜천이 가라고? 딸은 손주를 7이나 둔 할머니입니다. 버거운 삶을 내려놓고 잠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건 어머니 앞에서뿐이지요. 소금간 해드려요? 살짝만 해드릴게요. 밭에선 나지 않는 것들이 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맛있는가 모르겠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청고등어라서 맛있는 거예요. 아니 국산이에요. 이거 갈치. 갈치도 채줄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딸이 좋아하는 생선도 넉넉히 챙깁니다. 너 어떤 거 먹을래? 이런 거 살래. 얼마라? 5,000원. 자식이 10원 한 장이라도 쓸까? 어머니는 부지런히 지갑을 엽니다. 2개 살까? 하나만 사. 많이 파세요. 가게 하나 없는 마을에 살다 보니 가끔은 주전부리가 당깁니다. 저놈 싫어라. 전양반도 전양반. 도시에서 온 딸은 더 그렇지요. 우리 애기. 다 이뻐. 이게 영감 보고 애기 아빠라 가잖아. 이렇게 엄마. 우리 40살이 한점 노인이 어떻게 애기 아빠라 그러는가. 이 사람이 영감이라 그런가. 영감님은 어쩌면 아기 아빠가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다가 80살 얘기 들어가 무엇을 했냐 그게. 근데 세월이 이게 빨라요. 잘 가. 금방 하나 다 먹었다고 또 이제 네 이제 세월이 빨라. 뭐 잘 만났다고 봐야지.
내 복이다 그렇게 해놔. 우리 나이 여자 이런 사람도 많다고. 또 여자도 남자 이런 사람 많고. 둘 다 복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생각해. 금순 할머니의 마당 가득 가을이 쌓입니다. 여름 한철 고추를 따느라 밀린 공부가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려면 연습을 더 해야 합니다. 학교에 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배워서 편지를 잘 쓰겠습니다. 기억자를 쓸 때 어떻게 쓰면 멋있냐고 둥그렇게 써야지. 제대로 쓰면 글씨가 안 늘어. 여기 밑에 군형 나. 그리고 연필로 또 구물림도 써서 글씨가 멋있지. 이거 꽉 박아 쓰면 가만히 있어. 글씨 대단한 거예요. 야, 내년에는 좀 더 잘 할 테지. 안 되더라고. 이왕 배우는 김에 한 가지 더 부탁을 해봅니다. 나는 모르는 게 내가 이 연필을 내가 못 깎았어요. 이걸 누르면 연필이 들어간다고 하대. 어디? 연필은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인데 만만해 보이질 않습니다. 나는 그건 모르잖아. 깎아졌는가 봐봐. 깎아졌는가 빼보라고 해서. 빼봐 이놈아. 나도 봐. 그래도 영감님 솜씨가 조금은 나은 것 같군요. 깎아졌어 얘. 깎아졌어. 내가 또 깎으라고 줄 건데. 이제 잡으던 거 깎아봐. 또 아까만 치러. 지듯이 지듯. 지더라고. 엄마,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거기서 나간대. 마음에 안 쓰겠어. 지듯이 이게 지듯이라게 지하고 쓰겠구만. 한나절 아버지는 쥐를 잡고 어머니는 글을 씁니다. 환상의 커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난 갖고 갔어. 허리가 너무 아파. 자, 가자고. 에라이, 살림살이 잃어버리면 살림살이. 내외가 한 몸으로 일해온 세월이 60하고도 2해입니다. 올 여름 유난히 가물더니 깨 농사가 신통치를 않군요. 그래도 태풍에 쓰러져 아예 못 쓰게 된 것보다는 낫다. 그리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 배는 논로 가지. 그러면 저 불때 사람들 불도 떼고 그러더만 우리는 막 불떼기 아까 산중에서 나무에 떼지 못 하려고 요 논에 맨바닥에다가 퉁놓으면 요놈 까르고 치면 나락이 잘 돼. 우리 지랑 딸은 모르는 게 엄마 기계에다 말려 우수수 떨어지게. 걱정 마라. 내가 우수수 떨어지게 해놨다. 안심했지.
이렇게 야발야발 널어놨는데. 이 작은 알곡을 얻느라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깨 한 톨이 금싸라기보다 귀합니다. 우리 가을 갈무리가 끝나갑니다. 이제는 편지를 써볼 차례입니다. 막내딸 미정아, 서울에 비가 많이 왔다는데 너그 집은 별탈 없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우리 전서방은 하는 일은 잘 되냐? 이 엄마는 아버지랑 잘 있다. 농사 짓는 거 몇 가지 보낸다. 사랑한 우리 막내딸, 엄마가 말한다. 칠랑딸이 걸린다겠는데 막내딸도 걸려. 막내딸도 걸린 게 어머니의 말이 글로 바뀌었습니다. 80 나이에 처음 써보는 편지입니다. 우리 아그들한테도 내가 다 써서 내가 이제 졸업할 때 나 뭐다다 늙었는가 모르겠어. 이게 뭐라고? 80년이 걸렸습니다. 아따 고추 농사 잘 지었어. 고추가 반질반질하니 아주 좋구만. 집에서 10분 거리, 셋째 딸의 방앗간이 어머니의 우체국입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모든 것이 셋째 딸의 손을 거쳐 나머지 6 남매에게 전해지지요. 칠남매 중 하나라도 가까이 사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돈 잘 벌어. 넌 잘해. 아들 10개 못해? 저놈이 아들로 다 하네. 참기름 엄마 큰 거 줄 거야? 작은 거 줄 거야? 참기름? 네. 적은 놈 하나 줘라. 아, 하나 갖고 될까? 애들이 많으니까 2개 주고. 엄마는 막둥이가 제일 걸린 거 같네. 딸내도 많은데 막둥이만 주는 걸 보니까. 편지 거기다 담으라고. 미정이한테 막 편지 썼어, 엄마가. 딸내 막둥이 다니라고, 이쁘다고. 오냐. 좋다. 딸의 이름 석자와 주소를 직접 써서 보냅니다. 8월에 온나. 8월에 온다 했는데 온나. 조심히 갔다 오이소. 자식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어머니에겐 오늘이 정말이지 엄청난 날입니다. 감이 익은 걸 보니 자식, 손주 올 때가 되었나 봅니다. 우리 딸들도 이제 다 왔으니까 이제 딸들한테 이쁘게 보여야지. 늙었으니까. 명절이 돼서? 예, 이쁘게 보여야 그다니까. 6 딸들과 아들, 7남매가 모였습니다. 왜? 애기 때부터 내가 시키지. 엄마, 막내. 엄마. 잘 지내셨는가? 엄마가 보낸 깨랑 고춧가루 잘 먹었어요. 뭐냐, 잘했다. 읽어봤냐? 읽어봤는데 답장은 안 썼어. 내 얼굴이 답장이어서. 잘했다. 답장 잘 안 돼, 엄마? 뭐냐? 그래, 쑥스럽지, 아니. 엄마,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되지. 편지를 그냥 내 말대로 썼으면 많이 써. 그런데 받침이
못한 게 그더 못 썼다. 잘 많이 쓰려고 했는데 오빠부터 큰언니부터 우리 사위들부터 내가 차근차근 이제 배워갖고 어머니의 서툰 몇 줄이 한 권의 책보다 무겁습니다. 저는 엄마가 글을 못 쓴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학교를 제대로 안 나오셔서 이제 글 쓰는 거를 잘 모르신다고 엄마 얘기만 하셨지 뭐 생활하시는 데는 엄마가 막 크게 지장은 없었으니까 저희한테 편지 쓰려고 배우신다는 거는 몰랐어요. 일생 얼마나 글씨를 쓰고 싶어 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연필깎이. 오메 나 연필깎이 있는데 또 샀냐? 그만한 놈 있다고 내가 말했는데. 그다음에 응. 이거 엄마 미술 공부한다며. 응. 응. 나 이것이 좋더라. 이거? 아니, 이게 뭔데? 크레용 아니냐? 크레용. 응, 그러니까 이 연필로 크레용. 나 이것이 어디다가 놔둘까? 냉장고 열어볼까? 말 넣는 거 없더라. 아니 말라 그냥 하고 그냥 써. 뭔가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여든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역시 이금순 여사입니다. 우리 엄마가 제일 최고야. 이제 일 그만하고, 예? 이제 공부만 해. 예? 그래 중학교도 나오고 이제 또 고등학교도 2학년만 나와야지. 엄마 사랑해. 엄마 건강하고 언니 뒷주머니에 돈 있다. 어떻게 내가 어쩌나 큰가 모르겠네. 돌밭에 앉아 목 놓아 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거친 땅을 일구며 80생을 살았지요.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한 고랑 더 나아가 있으니 이것이면 되었습니다. 그러고 우리 아그들은 집에 갔을 거이고 우리한테 전화는 안 한가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70살만 먹었다 하면 좋겠어. 내가 살고 싶어서 그걸 안 한디. 나린거이 원수신자. 나린거이 원수요.